이제 마지막으로 저장한 측정 데이터를 OTDR 트레이스 매니저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저장하고 또 보고서를 만들며 특별히 손실에 대한 허용 기준치에 관련된 또한 설명을 마지막에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DR 트레이스 매니저 관리 프로그램을 띄워서 하나하나의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편집하고 또 보고서를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이 OTDR 매니저 프로그램은 모두 한글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일 열기, 미리 저장했던 4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불러보겠습니다. 현재 다 패스라인 표시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4개의 그래프가 모두 다 중첩해서 보이죠. 해제시켜주면 클릭하는 파일의 보고 자료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그래프를 보면은요, 측정 파라미터는 처음에 우리가 설정했던 시험할 때 설정했던 그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 아래에 측정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최인 소모란 것은 전체의 손실률 0.831dB로 나왔고요. 최인 감쇄 계수란 평균 킬로미터당 손실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0.811. 그리고 사건 수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좌측 하단에 이벤트 시작점과 반사 사건, 이것은 500m 지점에서 커넥터 접속을 한 바가 있죠. 커넥터를 연결을 시켰는데 그곳에 삽입 소모 데시벨이 0.49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스판 케이블의 감쇄량이 손실률이 0.185, 2번 스판은 0.154dB, 그래서 총 누적 손실 데시벨은 0.831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최인 소모라고 나와 있죠. A, B 사이의 거리는 이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B를 옮겨서 2번 이 접속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A, B 사이의 거리는 326 m, 그 사이에 손실은 0.615dB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참고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번, 1번, 2번 각 파일의 편집은 이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패스라인 편집이라고 보면 광 케이블 일련 번호, 테스트 지점, 광섬유 말단 위치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확인을 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변하게 되는데요. 100개, 200개가 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하나씩 다 수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 패스라인 정보 대량 수정에서 측정 결과 모든 파일 추가, 그래서 파일 4개가 선택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광 케이블 일련 번호는 어차피 하나씩 줘야 되는 거니까 나중 주기로 하고요. 테스트 지점은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공학동 광섬유 말단 위치 통신실 테스트 셀비 OTDR 작업자 SK 프로젝트 명칭 공공대학교 회사 명칭 엘렉컴퍼니 이렇게 해서 확인 수정 네 완성. 그 다음에 반드시 파일 모든 패스라인 저장을 눌러 주셔야 방금 수정한 것이 제대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볼까요? 지금 이곳에서는
이전에 불러왔던 자료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안 됐고요. 모든 파일 닫기 하고 나서 파일 열기, 전체를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기. 이렇게 해서 1번 파일을 보게 되면 편집, 패스라인 편집, 네, 바뀐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4번 편집, 패스라인, 노노노, 편집, 패스라인 편집, 네,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설명으로서 많은 분들이 광 케이블 접속점에 대한 손실이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전체 광 케이블 한 스판에 대한 손실은 몇 데시벨까지 허용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광 케이블의 손실에 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광 케이블은 그 자체로 고유한 손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TIA EIA 568에서 규정한 이 기준인데요. 싱글 모드에서 최대 킬로미터당 손실률은 싱글 모드 인사이드 케이블의 경우에는 1dB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싱글 모드 외부 케이블에 대해서는 0.5dB까지 허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규정한 그 규정을 보게 되면은 이것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시면은 네, 광 케이블의 광학적 특성이라고 했어요. 1310 나노미터에서는 0.36dB까지 허용이 됩니다. 1550 나노미터에서는 0.22dB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 광 케이블은 그 자체로 손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한 자료가 보시면 융착 접속에 대한 기준입니다. 단위 개소의 접속 손실은 0.4dB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광 섬유 심선 평균 접속 손실이란 게 있어 가지고요, 한 스판에 2개, 3개, 4개가 있다고, 접속 개소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평균 접속은 0.14dB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단위 개소의 접속 손실은 0.4를 넘으면 안 되고 3개, 4개를 평균적으로 했을 때는 개소당 0.14dB 이하로 내려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개개의 접속 개소가 0.14dB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쪽 단말에 설치하는 광 점프 코드, 즉 피그테일을 접속할 때에는 0.5dB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0.5dB는요 광 피그테일 접속 허용이고, 이 융착 접속은 광 케이블의 중간에서 광 케이블 대 광 케이블을 접속할 때 허용하는 그 손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융착 접속의 손실에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광 케이블, 그 다음에 광 케이블 대 광 피그테일,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한 가지를 본다면은요, 이 마지막 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 싱글 모드 실외용 광 케이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광 케이블 길이를 15m라고 가정한다면 광 케이블의 허용 평균 손실은 1310나노미터에서 0.36dB입니다. 이것은 KICA, 즉 조금 전에 봤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광 케이블 융착 접속 개수를 3개수라고 했을 때에 개소당 광 케이블 대 광 케이블 평균 접속 손실을 0.15로 우리가 봤으니까, 또 광 케이블 양쪽 단말에 광 피그테일 융착 접속이 2개소가 있을 겁니다. 이 허용 손실은 0.5dB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총 허용 손실을 계산해 보면은요, 0.36dB 광 케이블 자체 손실이죠. 곱하기 15km 플러스 융착 접속을 3개소로 했으니까 융착 접속 개수 3개소 0.15dB 곱하기 3개소, 그리고 양쪽 피그테일 양쪽 단말에 하는 것 0.5dB 곱하기 2로 하게 되면은 총 손실은 6.85dB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국통신에서 규정하기를 광 케이블 슬로 1 세그멘트, 즉 한 네트워크의 허용 최대 손실은 약 30dB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30dB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통신이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조금 곤란한 상태라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봤을 때에 광 접속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융착 접속 손실과 피그테일 접속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손실은 물론 광 파워메트로서도 측정이 가능하고 또 OTDR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OTDR에서는 이 3개소의 융착 접속 손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그래프를 보셨다시피 접속 개소에 반사 손실이 뜨는 곳이 있을 겁니다. 이벤트를 보시면은 그곳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개당 손실률이 0.15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그테일 접속 손실, 이것은 시작점에 피그테일이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0.5dB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광 케이블 OTDR 그래프에서 혹은 관리 그래프에서 AB 구간의 점검을 통하여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손실이 30dB 이하로 되어 있고 이 융착 접속 손실과 피그테일 접속 손실이 기준치 안에만 들어가 있다면은 그 그래프는 또 측정 결과는 제출할 만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의 간단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